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영상으로 다루기는 애매한데 꼭 투자하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많이 녹여져 있으니까 투자에 도움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내가 주식 투자를 너무 싫어합니다.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건데요. 실은 제 아내도 예금과 적금 말고는 모든 투자를 싫어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주식 투자라고 이야기하면 투자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설득이 되지 않죠. 오히려 투자의 이야기가 불씨가 돼서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수페는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위험한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창과 방패와 같은 이야기죠. 웃고는 있지만 씁쓸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아내가 그 위험하다고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왜 이런 생각이 굳혀진 걸까요?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모든 연령층에서 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투자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건데요. 왜 싫어하는 걸까요?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수익이 또 마이너스였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것만 더 크게 기억하는 법이죠. 그리고 주변에 누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보다 망했다는 이야기에 마음속에 더 남는 법입니다. 즉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플레임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건데요. 쉽게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내에게 500만 원을 배당주에 투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치킨을 사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리얼티 인컴이 사주는 거야 라고 말이죠. 실제로 배당을 받아서 사줘야겠죠. 그렇게 몇 번 외식비를 배당을 받아서 사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금액을 좀 더 높여서 1000만 원을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통신비, 고지서를 이제 달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가지고 와서 통신비를 배당주로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면은 좀 더 돈을 주면은 다른 비용도 대체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당주의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소비가 점점 배당주로 채워지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채워지다 보면은 모든 식비, 모든 통신비, 고지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배당이 해결해주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책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투자 금액별 소비 충당 5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생활에 접목해서 이야기하면 위험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삶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 좋은 것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배당 재투자 직접 해야 되나요? 남은 돈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정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급되는 배당금은 투자하고 있는 우리 계좌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현금으로 존재하죠. 미국 주식이면 달러로, 한국 주식이면 원화로 말이죠. 그 돈은 안타깝게도 누가 대신 투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소수점 매수가 아닌 이상 모든 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잔돈이 남기 마련이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연금저축으로 SCHD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월 배당금으로 29,000원이 지급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돈은 세 주 매수하고서 1385원이 남는 거죠. 이 애매한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7820원을 더 넣어서 한 주를 더 매수합니다. 현금으로 두느니 금액을 맞춰서 재투자 금액을 늘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작은 돈이지만 뭔가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기분이 듭니다. 나중에 저금통 배를 가르면 자산이 많이 불어나 있겠죠.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매달 배당을 받고 싶은데 월 배당 구조,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월 배당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분기 배당 종목들을 고르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7, 10월에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적은 편이라서 좋은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뿐만 아니라 월 배당 구조를 맞춘다고 해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함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통 배당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당 지급월을 147 10월, 258 11월, 369 12월 이런 식으로 골라내죠. 그리고 각각의 기업을 뽑아서 투자하면 모든 배당 기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배당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요 세 곳에서 배당받는 기업들을 뽑는다 하더라도 매달 배당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포트폴리오 꾸미면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147 10월에 배당받는 기업은 왼쪽에 있는 기업들인데요. 나이키, 킴벌리 클라크, 그리고 JP 모건이 있고 오른쪽에는 369 12월에 배당받는 기업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브로드컴이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한 개의 기업을 뽑아보겠습니다. 왼쪽에서는 JP 모건, 오른쪽에서는 존슨앤존슨인데요. 이 두 개를 나열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JP 모건과 존슨앤존슨의 배당 지급월을 색칠을 했습니다. 여기서 6월과 7월을 한번 볼까요? 6월은 존슨앤존슨에서 배당이 나오는 달이죠. 배당 지급월을 봤더니 6월 6일입니다. 그럼 7월에 JP모건에서 배당 나오를 보면은 7월 31일이죠. 이게 6월과 7월이라고 하지만 날짜로 세어보면 존슨앤존슨에서 배당을 받고 55일이 지나야 JP모건에서 배당이 나옵니다. 한 달이 아니라 거의 두 달에 가깝죠. 이래서 배당 월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언제 지급되는지 날짜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아니면 쫄쫄 굶으면서 25일을 버텨야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배당 지급월이랑 지급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는 배당 지급월이 아니라 그 기업이 정말 좋은지를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른 종목이 모두 다 369 12월에 배당을 지급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3개월 동안 배당금 항아리에 모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배당금이 3개월치가 찼다 그러면 4개월 차부터 배당금을 뺏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달치를 뺐으면 2개월 차 찼는데 다시 한 달치 채워지겠죠. 3개월치가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채워지다 보면 배당 성장률 때문에 배당금 항아리가 어느 순간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3개월치를 채운 다음에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적립식 투자금 100만 원이 없는데 50으로 투자하면 안 될까요? 이걸로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100만 원, 150만 원, 20만 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50만 원으로 투자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50만 원으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모든 투자는 내 상황에 맞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150만 원으로 투자하겠다고 무리하게 3개월 하다가 마는 것보다 50만 원으로 10년씩 투자하는 게 부자 되는 길입니다. 50만 원 투자와 더불어서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예시로 사용할 고배당 포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을 한 주씩 매수하면 58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적립식으로 50만 원이랑 100만 원씩 투자했을 때 배당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봤는데요. 우선 100만 원씩 투자하면 20년 차 도래했을 때 321만 원의 배당으로 3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50만 원씩 투자하게 되면 26년 차에 310만 원에 도달하게 되죠. 6년이나 더 늦게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적립식 투자금 50만 원인 사람과 100만 원인 사람은 2배의 갭이 있죠.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50만 원이지만 1년 뒤에 5만 원을 추가하고 또 1년 뒤에 5만 원을 늘리는 거죠. 매년 인상되는 월급에서 일부를 투자금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5만 원씩 차곡차곡 늘리면은 우리의 자산은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우선 50만 원씩 투자할 때는 26년 차에 300만 원에 도달하게 됐었죠. 그런데 매년 5만 원씩 투자금을 늘리면 21년 차에 299만 원으로 거의 300만 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5년이나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월 100만 원씩 투자할 때랑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늘린 만큼 더 빠르게 성장하는 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내년에 월급이 오른다면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 저축과 투자에 더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년이 아니어도 지금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설문 내용 5가지 중에서 4개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계값을 제외하고 통신비가 월 3만 원이 넘는다. 출퇴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2개 차이가 10분 이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커피를 사서 마신다. 네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음식이 자주 있다. 마지막 5번째, 배달 음식을 한 달에 10번 이상 시켜 먹는다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체크가 되면 내가 소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나는 소비를 어떻게 아껴서 투자금을 늘려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은 40, 50대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장난 반 진단 반으로 100세 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심지어 노인정을 가도 60대는 어린애 취급을 받습니다. 의학기술 발전으로 사람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기대 수명이 어떤지 잠깐 볼게요. 1970년대 기대 수명은 한국 남자 기준으로 59세였습니다. 지금 59세를 생각하면 정말 건강하고 활동적인 나이죠. 그래서 21년으로 넘어오면 한국 남자 평균 기대 수명이 81세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약 50년 동안 기대 수명이 22년이나 늘어난 거죠. 앞으로도 계속 기대 수명은 늘어날 겁니다. 즉 지금 50대라면 적어도 앞으로 40년 혹은 50년은 더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이 늦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나이입니다. 지금부터 100세 시대가 열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지금의 50세는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50년은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을 복리로 투자하고 60세부터 40년간 배당을 받는 목표를 세워도 되는 거죠. 이런 플랜이 어떤 게 있는지 바로 뒤에서 잠깐 볼게요. 50대라면 30대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늘려야 됩니다. 월 2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난주 영상으로 말씀드린 10년 만에 끝내는 배당 투자 내용인데요. QQQ랑 SCHD를 비중을 조절해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7대3, 5대5, 3대7인데요. 5대5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10년차에는 자산이 5억 2천까지 증가하게 되고 월 배당금은 69만원을 받게 됩니다. 나의 성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왼쪽은 나스닥100이랑 SCHD를 비중별로 10년간 투자했을 때에 대한 결과고요. 오른쪽은 S&P 500까지 추가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게 맞는 비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0대 혹은 60대 분들이라도 전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큰 금액 아니어도 차곡차곡 내게 맞는 투자를 시작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숲의 배당책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각 서점과 온라인 어디서든 찾아볼 수가 있고요. 30일 과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강의 보듯이 읽어보시고 그 속에 QR이 있으니까 영상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배당금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날까지 저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투자 오래 하자고요. 지금까지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